안녕. 나 왔어. 왜 또 왔냐고? 아유, 우리 지난 시간에 역사 공부 같이 할 유명한 선생님 찾았잖아. 그리고 같이 공부할 친구들도 찾았고. 그게 누구냐고? 참, 너 맞잖아. 오늘도 역사 공부 같이 할 준비 됐지? 좋아. 선생님, 저희 준비됐어요. 네, 선생님도 준비됐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즐거운 역사 이야기 함께하는 이민아 선생님이에요. 친구도 만들고 역사 공부도 하고 일석이조의 시간이 돌아왔죠. 자, 그러면 오늘의 역사 공부는 어떤 것일까요? 자, 먼저 볼게요. 짠! 그래요. 오늘은요, 실학의 등장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실학이 등장하면서 많은 것들이 변했다고 하지요. 그리고 조선 후기의 문화 부흥에 대해서도 알아볼 겁니다. 오늘의 역사 용어 잊으면 안 되죠. 오늘의 역사 용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래요. 오늘의 역사 용어는 실학, 거중기, 탕평책, 규장각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 꼭 하시고요. 자, 시작하기 전에 우리 지난 여행, 지난 복습부터 해봐야겠네요. 향단이 준비됐어요? 그럼요. 복습하면 또 나지. 전란의 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 알아봤어. 그중에서 새로운 농사법, 모내기법, 잘 자란 모를 논에다 옮겨 심는 방법으로 수확량을 늘고 그리고 일수는 줄어들었어. 기가 막히는구만. 또 아주 대동법도 있었지. 공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지역 특산물을 내던 것을 토지 면적에 따라서 쌀이나 배, 돈으로 냈잖아. 내 기억력도 기가 막히는구만. 그래서 선생님, 오늘 공부는 뭐예요? 자, 그럼 첫 번째, 실학의 등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실학하면 어떤 학문일까요? 실학, 실질적인 학문? 실용적인 학문? 그래요. 실학이란 현실에 관심을 갖는 실용적인 학문을 말하지요. 자, 이 조선 후기에 실학이 등장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당시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당시의 상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선비의 표정이 좋지 않습니다. 어떤 고민이 있는 걸까요? 지금의 학문이 실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어. 그래요. 지금의 학문이란 것은 어떤 것일까요? 자,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볼까요? 조선을 세우는데 큰 공헌을 한 유교. 유교를 바탕으로 했던 학문? 성리학. 그렇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 인간의 도리란, 선비란 무엇인가와 같은 것을 연구하는 이 성리학이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조금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현실 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는 새로운 학문, 실학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실학을 연구하는 실학자들은 현실과 관계된 많은 것을 연구하게 되는데요. 우리 한번 그들의 주장을 볼까요? 자, 먼저 농업 분야입니다. 여러분, 농업은 우리 백성들과 굉장히 관련이 깊었지요. 자, 실학자들은요, 토지 제도를 바꾸자고 주장을 해요. 토지 제도를 바꿔서 농민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을 골고루 분배하자고 한 것이죠. 그리고 새로운 농사 기술을 보급하자는 주장도 합니다. 그리고 상공업 분야 볼까요? 조선 전기까지는 이 상공업이 크게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하지만 실학자들 주장 한번 보세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자. 또 공업과 상업을 장려하자라고 주장을 했지요. 또 어떤 주장을 했을까요? 우리 역사와 문화를 조사했는데 우리의 것을 연구하자는 주장도 있었고요. 관리는 백성을 위하여 정치를 바르게 하자. 또 북벌론과는 조금 다르게 청의 문물과 기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자라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중에서요, 우리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주장했던 실학자들을 한번 만나볼까요? 짠! 바로 유득공이죠. 유득공은 발해고라는 책에서요,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임을 밝혔어요. 여러분 이미 아시죠? 우리 다양한 자료를 통해서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했다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희는 언문지에서 잘못된 한자음을 한글로 올바르게 표기하고 또 한글의 우수성을 설명하기도 했지요.
그리고 정약전은 자산어보에서 우리나라 흑산도 주변 바다에서 관찰한 다양한 생물을 기록했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는 우리나라 바다 생물을 조금 더 이해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김정호 들어보셨죠? 대동여지도를 제작했죠. 여러분 대동여지도 한번 보세요. 보니까 지금의 국도랑 굉장히 비슷하죠. 이 당시 어떻게 이렇게 제작을 했을까요? 그런데 이 대동여지도는요. 하나의 커다란 완성체가 아니라 22개의 조각으로 나누어서 제작을 했기 때문에 이 22개 조각을 퍼즐처럼 맞추어야 우리가 지도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모르셨죠? 그리고 이 대동여지도는 우리나라의 산이나 길이나 강 등을 굉장히 잘 표현을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지도와 비슷하게 다양한 정보들을 기호로 표현을 했습니다. 또요, 목판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여러 번 찍어낼 수도 있었지요. 자, 어때요? 실학자들의 주장을 한번 잘 살펴봤지요? 그러면 정리 한번 해주세요. 두 번째 이야기 알아볼까요? 자, 현실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는 실학이 등장을 했고 또 많은 실학자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를 했었죠. 그 실학자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정약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정약용 많이 보셨나요? 실학사상을 집대성한 인물이죠. 여기서 집대성이란 말은 좋은 것들을 모아서 새로운 완전한 것을 만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정약용은 실학에 관한 좋은 것들을 정리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또 이 정약용은 개혁과 개방을 통해서 나라를 발전시키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정약용은요, 어린 시절에 열심히 공부를 해서 벼슬을 하게 되는데 조선 정조 임금이 정약용을 굉장히 아꼈습니다. 그래서 정약용은 조선 정소 시기에 굉장히 뛰어난 업적을 많이 남기게 되는데요. 수원 화성도 그 중에 하나지요. 자, 한번 보세요. 여기 보이는 사진은 화성 성역 의궤로 그 화성을 설계하는 데 필요한 설계도가 있는 것이고요. 자, 요거는 거중기입니다. 화성을 짓는 데 도움을 주었지요. 자, 정약용은 건축이나 과학기술에 관심이 많아서 중국의 성이나 우리나라의 성을 연구하고 또 이 설계도를 만들고 거중기를 고안해서 수원 화성을 설계하게 되는데요. 거중기를 통해서 수원 화성을 짓는 데 필요한 인력이나 비용을 절약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궁금하다고요? 거중기로 어떻게 인력과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냐고요. 자, 보세요. 여러분 여기 바퀴 같은 거 돌돌돌돌 보이세요? 이 부분 바퀴가 보이시죠? 이 바퀴가 돌돌돌 굴러가면서 줄을 당기면 물건이 들어 올라가거든요. 이 도르래의 원리를 이용하여서 작은 힘으로도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정말 훌륭하죠. 자, 이 정약용은 정조 임금이 죽은 후에 죄인들을 귀양 보내는 유배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그 긴 유배 생활 동안에도 계속적인 연구를 해서 훌륭한 책들을 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목민심서와 경세유표인데요. 자, 목민심서 보이시죠? 정약용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목민심서에는 지방 관리가 지켜야 할 내용을 썼는데 관리가 아니라 백성들의 입장에서 이 목민심서를 저술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경세유표라는 책에서는요. 이 나라가 잘 살아가려면은 어때요? 토지 제도를 바꾸고 인재를 고르게 활용해야 한다라는 글을 적었습니다. 와, 정약용 정말 많은 일들을 했죠. 자, 그러면 우리 화성 성역 의궤에 대한 재미있는 애니메이션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수원 화성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훌륭한 건축물입니다. 이 훌륭한 건축물은 화성성역 의궤라는 설계도를 바탕으로 지어졌죠. 그건 여기, 저건 저기.
다 적어둬야지. 화성 성역 의궤는 수원 화성을 짓는 과정과 설계도 등을 상세히 기록한 일종의 공사 보고서였지요. 아이고 어째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을 거치면서 수원 화성이 엉망이 되었네. 아유, 이를 어찌 보곤 하나. 우리에게는 이게 있잖아요. 응? 아, 수원 화성은 화성 성역 의궤를 참고하여 복원될 수 있었습니다. 현재 화성 성역 의궤는 그 가치를 인정받아 세계기록 유산으로 등재되었답니다. 와, 정말 멋지군요.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 이야기도 정리해 볼까요? 자, 그럼 마지막 이야기, 조선 후기의 문화 부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 후기 문화 부흥에 큰 영향을 준 두 임금님이 있죠. 두 왕이 있어요. 바로 영조와 정조입니다. 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조는 사도세자의 아버지고 정조는 사도세자의 아들이죠. 그래요. 자, 이 영조와 정조는 나라의 안정과 왕권 강화를 위해서 탕평책을 실시하게 되는데요. 이 탕평책이란 어떤 것일까요? 바로 나랏일을 할 인재를 골고루 등용하고자 한 것입니다. 조선시대 때는요, 이 관리들이 서로 무리를 지어서 서로 다른 의견을 내면서 갈등을 겪는 일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영조와 정조는 탕평책을 통하여 그 갈등을 조금 줄이고자 했던 것이죠. 또 정조는요, 규장각을 설치하고요. 또 나라 경제를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규장각은 왕실의 도서관 역할을 했지요. 또 이곳에서 왕과 신하들은 학문 연구도 하고 또 나랏일을 함께 의논하기도 합니다. 자, 이 정조시대 때 유명한 거 있죠. 바로 수원 화성인데요. 기억나시죠? 정약용이 설계한 거 그렇습니다. 이 수원 화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그러면 우리 수원 화성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경기도 수원에 있는 수원 화성. 지금도 멋진 모습으로 서 있죠. 정조는 이 수원 화성을 군사 상업의 새 중심지로 만들어서 왕권을 강화하고자 했습니다. 동서양의 건축 기술이 활용되어서 과학적으로 건설되었어요. 참 멋있지요? 네, 그러면 이제 수원 화성의 좀 더 세부적인 모습을 알아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 볼까요? 서북 공심돈이 보입니다. 3층인 것 같은데 이곳은 성곽의 일부를 툭 튀어나오게 만들고 벽돌로 1층, 2층, 3층에 망루를 세워서요. 화포로 방어할 수 있게 만든 것이에요. 그리고 방화 수리정 한번 보세요. 좀 전망대 같아 보이나요? 이 방화 수리정은 주변 감시용 전망대로 병사들이 이곳에 계속 있었겠죠. 그래서 이 방화 수리정에는 병사들이 머물러 있기 좋게 온도를 설치했습니다. 또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바로 팔달문인데요. 이 팔달문에는 옹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옹성이 뭐냐면 성문 바깥에 여기 작은 성 보이시죠? 이 작은 성을 옹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성문을 지킬 수가 있게 한 것이고요. 적군을 사방에서 물리칠 수 있도록 한 것이지요. 자, 마지막 화홍문 보세요. 물이 흐르고 있죠. 자, 수원천의 북쪽 수문입니다. 이 화홍문은 수원천의 범람을 막는 물길 조정하는 구실을 했지요. 자, 여러분 어때요? 수원 화성을 보니까 와, 우리 조상들의 과학기술 정말 느껴지시나요? 그러면 우리 마지막 이야기도 정리해 볼게요.
만들어줄 알짜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2번. 실학자들의 연구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어느 것일까요? 자, 실학자들의 연구입니다. 1번. 불교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아니죠? 불교가 아니라 실생활과 관련이 있는 다양한 연구를 했습니다. 자, 도덕적인 학문에 관심이 많았다. 이런 말은 본 적이 없고요. 농업 분야만, 철저히 농업 분야만. 아니죠. 상공업도 있고 우리 문화도 연구를 했었고요. 대부분 상공업을 가장 강조하였다. 이렇지도 않아요. 다른 다양한 분야도 연구를 많이 했어요. 5번. 실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를 연구하였다. 어때요? 이것이 정답이네요. 좋습니다. 다음 문제도 확인해 볼게요. 자, 3번입니다. 보기에서 실학과 거리가 먼 주장을 모두, 여러분이 모두 같은 거 잘 보셔야 되죠. 그죠? 모두 고른 것은 어느 것입니까? 확인해 볼게요. 기억. 나는 농업을 중심으로 연구하고 있다네. 어때요? 실학자와 관련이 있어요? 실학과? 그렇죠. 농업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였죠. 토지제도 바꾸자 이런 거 있었잖아요. 니은. 조선의 백성에게 공업과 상업의 중요성을 알리고 싶소. 어때요? 상공업. 실학과 관련이 있었지요. 그렇습니다. 디귿. 조선 사람이라면 조선의 역사와 문화를 바로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오. 그쵸? 우리 역사와 문화 관련 있잖아요. 니은, 리을. 성리학에서 중시하는 대의 명분만이 진정한 학문이므로 다른 것은 배울 필요가 없네. 여러분, 실학자들은 이러한 주장은 하지 않았어요. 그쵸? 그래서 모두 고르라고 했는데 지금 리을밖에 없네요. 정답은 4번입니다. 그리고 다음 문제 볼게요. 6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기 볼게요. 정조 때 설치한 왕실도서관이다. 그래요. 학문을 연구하게 하고 나란 일을 함께 의논하였다. 여러분, 여기 어딜까요? 규장각. 그렇죠. 어디 있어요? 3번 규장각. 딱 고를 수 있으시죠? 자, 다음 문제도 보겠습니다. 9번. 다음 실학자들의 공통점으로 알맞은 것. 어떤 실학자인가요? 유희. 많이 들어봤습니다. 어디서? 업문지. 그렇죠. 유두공, 바래고, 정약전, 자산어보. 그래요. 이 세 사람들 공통점 뭐였어요? 우리 문화, 우리 역사를 연구한 사람들이다. 그렇죠. 봅시다. 1번. 농업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아니요. 우리 문화라 했어요. 토지 제도를 바꿀 것을 주장하였다. 요거는 농업에 관련된 사람들이 주장한 거고요. 우리의 것에 대해 열심히 연구하였다. 어때요? 우선 3번이 맞는 것 같고 4, 5번도 봐야죠. 4, 5번. 4번. 과학기술과 천문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5번. 공업과 상업을 장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건 상공업에 관련된 것이니까 정답은 3번인 거 맞죠? 좋습니다. 자, 다음 문제도 보겠습니다. 10번이네요. 다음 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이 지도, 대동여지도. 누구의? 김정호가 제작한 대동여지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이게 하나의 판이 아니라 22개의 조각이다. 그리고 목판으로 만들어져서 여러 번 찍어낼 수가 있다. 또 다양한 정보가 어때요? 기호로 표시되어 있다. 등등등. 대동여지도에 대한 개념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럼 문제 봅시다. 1번. 한 장으로 만들어진 대형 지도이다. 이거 보세요. 이렇게 나올 줄 알았어요. 한 장이 아니라 22개의 판을 퍼즐 맞추듯 조각해야 커다란 지도가 하나 나오는 거죠. 아닙니다. 2번. 다양한 정보들을 무엇으로? 기호로 나타냈다. 그렇죠. 3번. 우리나라의 산, 강, 길을 아주 자세히 나타내었다. 좋습니다. 자, 4번도 볼까요? 오늘날의 지도와 비교하여도 큰 차이가 없어. 보세요. 이 당시에 어떻게 이렇게 제작을 했을까요? 너무 비슷하죠? 5번. 복판으로 만들어 같은 지도를 여러 장 만들어낼 수 있다. 계속 찍어내니까요. 그래서 아닌 것은 1번이라고 잘 고르셨죠? 자, 좋습니다. 여러분, 기초를 탄탄하게 세운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실력도 한번 봐야겠죠? 좋았어, 친구들.
친구들, 우리들의 실력을 보여줄 차례야. 자, 알겠다고? 벌써 알겠다고? 알겠으면 수강후기 게시판에 글 남겨줘. 네, 좋아요. 여러분들 실력 정말 잘 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실력을 한층 더 높여줄 서술형 문제도 확인해 볼게요. 자, 서술형 문제 16번. 실학이 등장하게 된 배경. 당시의 학문과 관련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자, 당시 우리 그림 기억나시죠? 그 선비 얼굴. 미나 선생님의 개념 콕콕. 자, 당시의 학문 성리학이었어요. 이 성리학이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실학, 현실 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는 이 실학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실학이 등장하게 된 배경 어떻게 쓸 수가 있을까요? 보세요. 예시 답안. 당시 학문이 실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실학이 등장했다라고 생각하면 되시겠죠? 자, 그러면 다음 서술형 문제도 확인해 봐야겠네요. 자, 17번이에요. 다음은 수원 화성을 지을 때 사용한 기구입니다. 자, 이 기구가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 쓰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기구를 보시면 많은 것들이 생각이 나셔야 돼요. 우선 뭐 거중기다 이런 거랑 또 만든 정약용 이런 거, 정약용, 거중기, 수원 화성 생각이 많이 나셔야 되는데, 그러면 미나 선생님의 개념 콕콕. 거중기에 대한 개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거중기는 여기 바퀴죠. 바퀴, 도르래의 원리를 이용해서 끈을 당기면 돌돌돌돌 무게 있는 짐이 올라간다는 거죠. 끈을 당기면 돌돌돌돌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도르래의 원리를 이용해서 작은 힘으로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는 장치였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 과학기구 거중기가 어떤 도움을 주었을까? 어떤 도움, 수원 화성을 짓는데 어떤 도움을 주었을까? 예시 답안 확인해 볼게요. 짠! 무거운 물건을 쉽게 들어 올릴 수 있어서 화성을 짓는데 인력 그리고 비용을 절약할 수 있었다. 또 공사 기간도 짧아졌다 등등등 내용을 써주시면 되겠네요. 와, 여러분들 서술형 문제까지 정말 잘 풀어보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배운 내용 정리 한번 해봐야겠죠? 오늘 개념 정리해볼까? 자, 실학이 등장했지. 현실 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는 학문이었어. 그렇지. 또 실학자들의 주장을 잘 기억을 해야 돼. 농업을 주장한 사람들, 토지 제도를 바꾸자. 또 새로운 농수 기술을 보급하자고 했지. 또 상공업도 있었잖아.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자. 그리고 공업과 상업을 장려하자고 주장을 했어. 또 우리 역사와 문화를, 우리의 것을 연구하자는 사람들도 있었지. 맞아. 자, 대동여지도 기억나지? 대동여지도 김정우가 만든 것이었어. 기억 잘 해줘야 돼요. 그리고 또 대동여지도는 우리나라 산과 강, 길을 자세히 나타내었고 다양한 정보가 뭐로? 기호로 나타나 있다는 거. 그리고 목판으로 제작되었었지. 그렇지. 그리고 정약용 잘 기억해줘야 돼. 정말 유명한 실학자잖아. 그렇지? 또 뭐가 있었을까? 탕평책. 맞아. 영조와 정조의 정책이었어. 나랏일을 할 인재를 골고루 등용하자는 것이었고, 자, 마지막 규장각도 잘 기억을 해줘야 되는 거지. 오, 정말 세상에. 나 정말 똑똑해졌나 봐, 정말. 정말. 자, 여러분 이렇게 오늘 공부도 잘 끝냈네요. 자, 여러분 어때요? 전란 후에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거 아시겠죠? 이 변화를 눈으로 보듯이 그려보면 참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역사 공부를 할 때 무뚝뚝하고 마구 외우기보다는 원인이 있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타났구나처럼 이 원인과 그 결과가 나타낸 것을 잘 생각을 한다면 역사를 정말 재밌게 잘 이해할 수가 있으실 거예요. 와, 다음 조선의 이야기도 정말 궁금해지네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그러면 우리 이 기대를 가득 안고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합시다. 여러분 안녕. 짠! 오늘의 내 친구는 누굴까 소개할게.
수강후기 36반 오별배 친구. 사회에 관심이 많아졌다고. 와, 정말 축하해. 대단한 것 같아. 그리고 다른 친구들도 볼까? 32번 송별우 친구, 28번 윤별현 친구. 다시 만나서 반갑다고 그랬어. 나도 반가워. 그렇지. 좋아. 조선이 정말 많은 모습으로 변화한 것 같은데 나도 좀 변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변할 수 있을까? 다시 태어나야 되나? 두 번째 이야기 알아볼까요? 자, 현실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는 실학이 등장을 했고 또 많은 실학자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를 했었죠. 그 실학자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정약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정약용 많이 보셨나요? 실학사상을 집대성한 인물이죠. 여기서 집대성이란 말은 좋은 것들을 모아서 새로운 완전한 것을 만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정약용은 실학에 관한 좋은 것들을 정리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또 이 정약용은 개혁과 개방을 통해서 나라를 발전시키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정약용은요, 어린 시절에 열심히 공부를 해서 벼슬을 하게 되는데 조선 정조 임금이 정약용을 굉장히 아꼈습니다. 그래서 정약용은 조선 정소 시기에 굉장히 뛰어난 업적을 많이 남기게 되는데요. 수원 화성도 그 중에 하나지요. 자, 한번 보세요. 여기 보이는 사진은 화성 성역 의궤로 그 화성을 설계하는 데 필요한 설계도가 있는 것이고요. 자, 요거는 거중기입니다. 화성을 짓는 데 도움을 주었지요. 자, 정약용은 건축이나 과학기술에 관심이 많아서 중국의 성이나 우리나라의 성을 연구하고 또 이 설계도를 만들고 거중기를 고안해서 수원 화성을 설계하게 되는데요. 거중기를 통해서 수원 화성을 짓는 데 필요한 인력이나 비용을 절약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궁금하다고요? 거중기로 어떻게 인력과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냐고요. 자, 보세요. 여러분, 여기 바퀴 같은 거 돌돌돌돌 보이세요? 이 부분 바퀴가 보이시죠? 이 바퀴가 돌돌돌 굴러가면서 줄을 당기면 물건이 들어 올라가거든요. 이 도르래의 원리를 이용하여서 작은 힘으로도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정말 훌륭하죠. 자, 이 정약용은 정조 임금이 죽은 후에 죄인들을 귀양 보내는 유배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그 긴 유배 생활 동안에도 계속적인 연구를 해서 훌륭한 책들을 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목민심서와 경세유표인데요. 자, 목민심서 보이시죠? 정약용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목민심서에는 지방 관리가 지켜야 할 내용을 썼는데 관리가 아니라 백성들의 입장에서 이 목민심서를 저술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알겠다고? 벌써 알겠다고? 알겠으면 수강후기 게시판에 글 남겨줘. 좋아요. 여러분들 실력 정말 잘 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실력을 한층 더 높여줄 서술형 문제도 확인해 볼게요. 자, 서술형 문제 16번. 실학이 등장하게 된 배경. 당시의 학문과 관련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자, 당시 우리 그림 기억나시죠? 그 선비 얼굴. 미나 선생님의 개념 콕. 자, 당시의 학문 성리학이었어요. 이 성리학이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실학, 현실 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는 이 실학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실학이 등장하게 된 배경, 어떻게 쓸 수가 있을까요? 보세요. 예시답안. 당시 학문이 실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실학이 등장했다라고 생각하면 되시겠죠? 자, 그러면 다음 서술형 문제도 확인해 봐야겠네요. 자, 17번이에요. 다음은
수원 화성을 지을 때 사용한 기구입니다. 자, 이 기구가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 쓰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기구를 보시면 많은 것들이 생각이 나셔야 돼요. 우선 뭐 거중기다 이런 거랑 또 만든 정약용 이런 거, 정약용, 거중기, 수원 화성 생각이 많이 나셔야 되는데, 그러면 미나 선생님의 개념 콕콕! 거중기에 대한 개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거중기는 여기 바퀴죠. 바퀴, 도르래의 원리를 이용해서 끈을 당기면 돌돌돌돌 목에 있는 짐이 올라간다는 거죠. 끈을 당기면 돌돌돌돌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도르래의 원리를 이용해서 작은 힘으로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는 장치였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 과학기구 거중기가 어떤 도움을 주었을까? 어떤 도움, 수원 화성을 짓는데 어떤 도움을 주었을까? 예시 답안 확인해 볼게요. 짠! 무거운 물건을 쉽게 들어 올릴 수 있어서 화성을 짓는 데 인력 그리고 비용을 절약할 수 있었다. 또 공사 기간도 짧아졌다 등등등 내용을 써주시면 되겠네요. 와, 여러분들 서술형 문제까지 정말 잘 풀어보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배운 내용 정리 한번 해봐야겠죠? 오늘 개념 정리해볼까? 자, 실학이 등장했지. 현실 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는 학문이었어. 그렇지. 물건을 들어 올리는 장치였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 과학기구 거중기가 어떤 도움을 주었을까? 어떤 도움, 수원 화성을 짓는데 어떤 도움을 주었을까? 예시 답안 확인해 볼게요. 짠! 무거운 물건을 쉽게 들어 올릴 수 있어서 화성을 짓는 데 인력 그리고 비용을 절약할 수 있었다. 또 공사 기간도 짧아졌다 등등등 내용을 써주시면 되겠네요. 와, 여러분들 서술형 문제까지 정말 잘 풀어보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배운 내용 정리 한번 해봐야겠죠? 오늘 개념 정리해볼까? 자, 실학이 등장했지. 현실 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는 학문이었어. 그렇지. 또 실학자들의 주장을 잘 기억을 해야 돼. 농업에 주장한 사람들, 토지 제도를 바꾸자. 또 새로운 농수 기술을 보급하자고 했지. 또 상공업도 있었잖아.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자. 그리고 공업과 상업을 장려하자고 주장을 했어. 또 우리 역사와 문화를, 우리의 것을 연구하자는 사람들도 있었지. 맞아. 대동여지도 기억나지? 대동여지도 김정우가 만든 것이었어. 기억 잘 해줘야 돼요. 그리고 또 대동여지도는 우리나라 산과 강, 길을 자세히 나타내었고 다양한 정보가 뭐로? 기호로 나타나 있다는 거. 그리고 목판으로 제작되었었지. 그렇지. 그리고 정약용 잘 기억해줘야 돼. 정말 유명한 실학자잖아. 그렇지? 또 뭐가 있었을까? 상평책. 맞아. 영조와 정조의 정책이었어. 나랏일을 할 인재를 골고루 등용하자는 것이었고, 자, 마지막 규장각도 잘 기억을 해줘야 되는 거지. 오, 정말 세상에. 나 정말 똑똑해졌나 봐, 정말. 정말. 자, 여러분 이렇게 오늘 공부도 잘 끝냈네요. 자, 여러분 어때요? 전란 후에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거 아시겠죠? 이 변화를 눈으로 보듯이 그려보면 참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역사 공부를 할 때 무턱대고 마구 외우기보다는 원인이 있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타났구나처럼 이 원인과 그 결과가 나타낸 것을 잘 생각을 한다면 역사를 정말 재밌게 잘 이해할 수가 있으실 거예요. 와, 다음 조선의 이야기도 정말 궁금해지네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그러면 우리 이 기대를 가득 안고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합시다. 여러분 안녕. 짠! 오늘의 내 친구는 누굴까 소개할게. 수강후기 36반 오별배 친구. 사회에 관심이 많아졌다고. 와, 정말 축하해. 대단한 것 같아. 그리고 다른 친구들도 볼까? 32번 송별우 친구, 28번 윤별현 친구. 다시 만나서 반갑다고 그랬어. 나도 반가워. 그렇지. 좋아. 조선이 정말 많은 모습으로 변화한 것 같은데 우리 기초를 탄탄하게 만들어줄 알짜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2번. 실학자들의 연구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어느 것일까요? 자, 실학자들의 연구입니다. 1번. 불교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아니죠?
불교가 아니라 실생활과 관련이 있는 다양한 연구를 했습니다. 자, 도덕적인 학문에 관심이 많았다. 이런 말은 본 적이 없고요. 농업 분야만, 철저히 농업 분야만 아니죠. 상공업도 있고 우리 문화도 연구를 했었고요. 대부분 상공업을 가장 강조하였다. 이렇지도 않아요. 다른 다양한 분야도 연구를 많이 했어요. 5번, 실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를 연구하였다. 어때요? 이것이 정답이네요. 좋습니다. 다음 문제도 확인해 볼게요. 자, 3번입니다. 보기에서 실학과 거리가 먼 주장을 모두, 여러분이 모두 같은 거 잘 보셔야 되죠. 그죠? 모두 고른 것은 어느 것입니까? 확인해 볼게요. 기억. 나는 농업을 중심으로 연구하고 있다네. 어때요? 실학자와 관련이 있어요? 실학과? 그렇죠. 농업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였죠. 토지제도 바꾸자 이런 거 있었잖아요. 니은 조선의 백성에게 공업과 상업의 중요성을 알리고 싶소. 어때요? 상공업, 실학과 관련이 있었지요. 그렇습니다. 디귿. 조선 사람이라면 조선의 역사와 문화를 바로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오. 그쵸? 우리 역사와 문화 관련 있잖아요. 니은, 리을. 성리학에서 중시하는 대의 명분만이 진정한 학문이므로 다른 것은 배울 필요가 없네. 여러분, 실학자들은 이러한 주장은 하지 않았어요. 그쵸? 그래서 모두 고르라고 했는데 지금 리을밖에 없네요. 정답은 4번입니다. 그리고 다음 문제 볼게요. 6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기 볼게요. 정조 때 설치한 왕실도서관이다. 그래요. 학문을 연구하게 하고 나란 일을 함께 의논하였다. 여러분, 여기 어딜까요? 규장각. 그렇죠. 어디 있어요? 3번 규장각 딱 고를 수 있으시죠? 자, 다음 문제도 보겠습니다. 9번. 다음 실학자들의 공통점으로 알맞은 것. 어떤 실학자인가요? 유희. 많이 들어봤습니다. 어디서? 업문지. 그렇죠. 유두공, 발해고, 정약전, 자산어보. 그래요. 이 세 사람들 공통점 뭐였어요? 우리 문화, 우리 역사를 연구한 사람들이다. 그렇죠. 봅시다. 1번. 첫 번째, 실학의 등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실학하면 어떤 학문일까요? 실학, 실질적인 학문? 실용적인 학문? 그래요. 실학이란 현실에 관심을 갖는 실용적인 학문을 말하지요. 자, 이 조선 후기에 실학이 등장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당시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당시의 상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선비의 표정이 좋지 않습니다. 어떤 고민이 있는 걸까요? 지금의 학문이 실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어. 그래요. 지금의 학문이란 것은 어떤 것일까요? 자,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볼까요? 조선을 세우는데 큰 공헌을 한 유교. 유교를 바탕으로 했던 학문? 성리학. 그렇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 인간의 도리란, 선비란 무엇인가와 같은 것을 연구하는 이 성리학이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조금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현실 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는 새로운 학문, 실학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실학을 연구하는 실학자들은 현실과 관계된 많은 것을 연구하게 되는데요. 우리 한번 그들의 주장을 볼까요? 자, 먼저 농업 분야입니다. 여러분, 농업은 우리 백성들과 굉장히 관련이 깊었지요. 자, 실학자들은요, 토지 제도를 바꾸자고 주장을 해요. 토지 제도를 바꿔서 농민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을 골고루 분배하자고 한 것이죠. 그리고 새로운 농사 기술을 보급하자는 주장도 합니다. 그리고 상공업 분야 볼까요? 조선 전기까지는 이 상공업이 크게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하지만 실학자들 주장 한번 보세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자. 또 공업과 상업을 장려하자라고 주장을 했지요. 또 어떤 주장을 했을까요? 우리 역사와 문화를 조사했는데 우리의 것을 연구하자는 주장도 있었고요. 관리는 백성을 위하여 정치를 바르게 하자. 또 북벌론과는 조금 다르게 청의 문물과 기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자라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중에서요, 우리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주장했던 실학자들을 한번 만나볼까요? 짠! 바로 유득공이죠. 유득공은 발해고라는 책에서요,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임을 밝혔어요. 여러분 이미 아시죠? 우리 다양한 자료를 통해서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했다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희는 언문지에서 잘못된 한자음을 한글로 올바르게 표기하고 또 한글의 우수성을 설명하기도 했지요. 그리고 정약전은 자산어보에서 우리나라 흑산도 주변 바다에서 관찰한 다양한 생물을 기록했는데 이걸 통해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나올 줄 알았어요. 한 장이 아니라 22개의 편을 퍼즐 맞추듯 조각해야 커다란 지도가 하나 나오는 거죠. 아닙니다. 2번, 다양한 정보들을 무엇으로? 기호로 나타냈다. 그렇죠. 3번, 우리나라의 산, 강, 길을 아주 자세히 나타내었다. 좋습니다. 자, 4번도 볼까요? 오늘날의 지도와 비교하여도 큰 차이가 없어. 보세요. 이 당시에 어떻게 이렇게 제작을 했을까요? 너무 비슷하죠? 5번. 복판으로 만들어 같은 지도를 여러 장 만들어낼 수 있다. 계속 찍어내니까요. 그래서 아닌 것은 1번이라고 잘 고르셨죠? 자, 좋습니다. 여러분, 기초를 탄탄하게 세운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실력도 한번 봐야겠죠? 좋았어, 친구들. 우리들의 실력을 보여줄 차례야. 자, 알겠다고? 벌써 알겠다고? 알겠으면 수강 후기 게시판에 글 남겨줘. 네, 좋아요. 여러분들 실력 정말 잘 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실력을 한층 더 높여줄 서술형 문제도 확인해 볼게요. 자, 서술형 문제 16번. 실학이 등장하게 된 배경. 당시의 학문과 관련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자, 당시 우리 그림 기억나시죠? 그 선비 얼굴. 미나 선생님의 개념 콕콕. 자, 당시의 학문 성리학이었어요. 이 성리학이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실학, 현실 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는 이 실학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실학이 등장하게 된 배경 어떻게 쓸 수가 있을까요? 보세요. 예시답안. 당시 학문이 실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실학이 등장했다라고 생각하면 되시겠죠? 자, 그러면 다음 서술형 문제도 확인해 봐야겠네요. 자, 17번이에요. 다음은 수원 화성을 지을 때 사용한 기구입니다. 자, 이 기구가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 쓰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기구를 보시면 많은 것들이 생각이 나셔야 돼요. 우선 뭐 거중기다 이런 거랑 또 만든 정약용 이런 거, 정약용, 거중기, 수원, 화성 생각이 많이 나셔야 되는데 그러면 미나 선생님의 개념 콕콕. 거중기에 대한 개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거중기는 여기 바퀴죠. 바퀴, 도르래의 원리를 이용해서 끈을 당기면 돌돌돌돌 무게 있는 짐이 올라간다는 거죠. 끈을 당기